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10선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하기 전에 먼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다는 것을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궁금한 종목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유한양행 120분봉 3선 전환도 차트입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차트가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계신데, 3선 전환도 차트는 가격 변화가 없으면 봉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며칠째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저점에 와서 다시 이 봉을 넘어서야만이 상승봉이 나오고, 또 이 봉을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내려갔을 때 음봉이 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청색이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서 가격대가 머무르기 때문에 모든 봉은 생략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얘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고, 지금 31선 2선인데요. 31선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극히, 여기서 한번 내려갔지만 극히 드뭅니다. 쭉 31선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일선, 31선 이격이 멀어질 때는 매도 신호가 한 번씩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한번 다시 색깔을 보겠습니다. 매도 신호가 여기서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매도 신호는 생략을 해라 했습니다. 매도 신호는. 그래서 지금 이번 고점에서도 이렇게 쭉 우상향 오고 있다. 상승 우상향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지수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강하다. 이 종목은 유한양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이오가 조정이 끝난다면은 다시 강한 상승으로 올라와서 전 고점을 돌파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에서 넥나자 폐암 신약 지금 판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화제가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고 노열트가 들어오고, 또 유한양행이 또 추진하고 있는 신약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유한양행이.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속 지켜봐야 된다. 또 밀릴 때마다 만약에 밀린다면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바이오 종목에서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테오젠, 니가캠입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니가캠 다 초창기에 굉장히 싸게 제가 추천했습니다. 알테오젠도 83,000원 선, 이게 83,000원 선입니다. 83,000원 선에 추천을 해서 쭉 상승했습니다. 쭉 가끔가다 이렇게 눌림목을 한 번씩 주기는 했지만 다시 상승. 31선, 이 종목도 31선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1선 가까이 오면 매수다.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31선을 타고 쭉 우상향하고 가고 있다.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은 SC제형, 머크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크사하고 독점 계약이 되었습니다. 독점 계약이 됐는데, SC제형입니다. 제형 변경. SC제형이 뭐냐? 혈관 주사에서, 정맥 혈관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피하 주사로. 그래서 혈관 주사로 몇 시간 동안 맞는 것을 피하 주사로 간단히 쉽게 해서 항암제를 투여해도 똑같은 효능이 나온다. 그게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알테오젠 기술은 2040년까지 특허가 나 있습니다. 알테오젠으로 2040년까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는 다른 어떤 기업도 그 특허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만이 오롯이 갖고 있고, 그리고 머크사에서 항암제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키투르다에 적용이 됩니다. 키투르다에. 그래서 키투르다가 굉장히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해서 알테오젠의 히알리제가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노열티도 엄청난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쭉 상승했습니다. 눌림 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겠고요. 눌림 올 때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1위 기업인데요. 언제까지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기대감에 너무 주가가 반영이 빠르게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알테오젠 같이 충분하게 성과가 나오고 또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실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그래서 지금 또 밀리면 사야 된다. 지속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속 보유하시고 내년도쯤에 다시 지금 임상 3상이 끝나고 머크사에서 임상 3상이 끝나고 지금 FDA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DA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 기업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2040년까지는. 그래서 알테오젠은 기회가 오면 사야 된다. 쭉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은 니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유한양행, 알테오젠, 다음이 니가캠 바이오인데요. 제가 추천 순위를 보면은, 자, 유한양행, 알테오젠, 니가캠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눌림목이 오면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니가캠 바이오는 ADC 병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DC.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면역 항암제가 지금 굉장히 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만 쓰게 되면 또 항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또 항암제를 더 면역 항암제하고 일반 항암제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뛰어나지 않고 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부작용이 다른 또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서 머리가 빠진다든가 또 심한 부작용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ADC 병역요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ADC. 그래서 니가캠 바이오에서 개발한 게, 자, 항원 세포에다가 플러스 항체를 플러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ADC 병역요법 기술입니다. ADC 플랫폼 기술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항체가 추적을 해서 암세포에 달라붙습니다. 암세포에다가. 그래서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자, 항원을 암세포로 공격합니다. 항원에서 항암제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암세포만, 일반 세포에는 붙지를 않고 암세포만 찾아가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표적 항암제. 그래서 정확히 그 암세포만 가서 공격을 해서 암세포만 사멸시킨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고, 이 ADC 병역요법이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이 기술을 기술 이전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ADC. 그 니가캠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ADC 기술을 갖고 있고, 굉장한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DC 분야에서. 그래서 니가캠 바이오도 앞으로 그리고 니가캠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하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라든가, 얼마든지 또 R&D 투자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니각한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유한양행처럼 제가 제일 처음에 같이 추천했는데요. 자, 31선 올 때마다 밑으로 갈 때마다 눌림목 매수하시라. 그리고 매도 포인트에서는 전혀 매도를 하지 마시라. 또 눌림목 매수하시라. 이렇게 불타기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전혀 이게 가까워지도 않고 그냥 가기 갈 길대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여도 니각캠, 알테오젠, 유한양행은 크게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니각캠은 아예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니각캠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다시 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끝난다면 다시 니각캠은 간다. 쭉.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중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라든가 성과가 나오는 종목은 쭉 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임상이 아니라 동물을 상대로 임상하는 전임상입니다. 동물. 그리고 전임상,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상 일상도 아니고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서 주가들이 막 오릅니다. 미래의 가치를 너무 반영해갖고. 그런 것들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제가 봤을 때 투자금의 막 0.1%, 많이 담아야 0.2%만 담고, 예? 많이 담으면 1% 내외만 담고, 이런 종목의 대부분 비중을 실어라 이거죠. 유한양행, 니각한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쭉 비중을 실어서 쭉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소문만 나갖고 있는 종목들은 쭉 가다가 다시 다 꺼집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조금씩만, 그냥, 제약 바이오들은 여러 종목을 하되, 그 확실한 성과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씩만 담으라 이거죠. 조금씩만. 제 구독자분들 제가 늘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씩만 그냥 잼만 날리라 그죠. 잼만.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성과가 나온 거 봐가지고 조금씩 늘려가라. 0.2%, 0.3%, 5% 이렇게 요 최고 한도가 5%입니다. 5%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래서 제약바이오 여러 종목으로 반탄하라. 이렇게 그래야 안전한 투자법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니각겐 바이오는 확실한 종목이다.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올 때마다 매수하시라. 그래서 쭉 보유하시라. 한번 매수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추천했습니다.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지금 현재 굉장히 ADC 분야가 강점이라고 했는데요. ADC도 물론 하고 있고, 물론 리각캠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ABL 바이오는 또 지금 ADC 이후에 또 다시 이중항체, 항원과 항체를 플러스해서 ADC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중항체로 만들었는데요. ADC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ABL에서는 또 이 항체를 두 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항체 두 개를 이렇게 한 번에 듀얼로 만든다. 듀얼로. 그래서 자 ADC에서 조금 더 효과가 더 나오게끔, 항암 효과를 나오게끔 두 개를 만들어서 더블로 듀얼이라고 합니다. 듀얼. 그래서 그걸 이중항체라고 합니다. 이중항체 듀얼, 이중항체.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ADC 이후에 ADC보다는 이건 좀 늦게 이제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의 분야는 좀 더 늦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또 ABL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BL 뿐만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중항체, 듀얼 이중항체는 ABL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ABL이 또 실질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2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개 이상이 되고 있고요. 10개. 그래서 조만간에 ABL도 기술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ABL이 꾸준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이것도 자 눌림목 열심마다 30일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선 가까이. 31선 나오면은 무조건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전략을. 지금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흘러내렸지. 바이오가 조정이 끝난다면은 조만간에 또 다시 튀어 오른다. 쭉 간다. 왜 그러냐?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꾸준히 장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보유를 많이 해도 됩니다.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1%씩 2%씩 보유를 해도 되고요. 좀 크게 전체 투자 비중에 5% 이내로 하지만 차근차근 더 많이 채워라 이거죠. 이 종목은. 그렇지만 성과도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오는 것들은 뭐 0.1%, 0.2%만 하시고 그냥 아무 성과가 안 나도 아무 손실이 안 나게끔 타격이 없도록 하고 지금 ABL 바이오 정도는 상당히 보유를 하시라. 기회가 되면 좀 보유하시고 장기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저는 주문합니다. H캡 이노앱은요, 굉장히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입니다. 기업입니다. 자, H캡 이노앱은 지금 위궤양, 항양궤양성 신약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K캡입니다. K캡인데요. K캡 이 신약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안전성이라든가 검증이 치료제로 입증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만 2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이 종목, 이 약 하나로 2천억 원. 그런데 이 종목이 미국에서 임상 2상이 내년 4월 정도에 끝나면은 자, 승인이 들어갑니다. FDA 승인이. 자, 워낙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미국에서 팔리게 되면 미국에서는 연 7천억 정도 팔리다고 합니다. 7천억. 그래서 7천억이 팔릴 수 있고 이 종목은 굉장히 탄탄하다. 흑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전혀 부실한 종목이 아니고 이익이 나는 종목이고 또 이 종목이 지금 이중 항암제 그러니까 듀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얼 항암제 중에서 이중 항암제 ADC 병행해서 항원과 항체를 플러스해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걸 두 개로 만든 것이 듀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HK 이노엔이 지금 다른 기업과 합작해서 Y바이오로직스하고 또 YAM 로직스하고가 세 군데가 합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분야가 서로 항암제 분야에서 특허가 있는 분야끼리 서로 합심해서 만들고 있다. 그 항암제도 이중 항암제도. 그래서 이 기업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계속 3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30 밑으로. 그래서 여기는 적기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에 눌려서 내려왔지. 전체 바이오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왔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흑자가 나고 있고 전혀 현금 캐시카우가 잘 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기존 제품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화제 계통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HK 이노엔. 그리고 내년 임상 3상 결과가 K캡이 내년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날아갑니다. 이제 또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면은 엄청난 물량이 팔린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SK 바이오팜은 이 차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금년 2월 달에 추천을 해서 그때 추천해서 너무 빨리 추천해서 좀 이렇게 흘러내렸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손해를 봤었습니다. 추천하고 손해를 봤었는데 자, 눌림목 시마다 제가 추가로 3번에 거쳐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쭉 매수 추천해서 편입 단가를 낮췄다가 지금 여기서 매수 추천하고 여기서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3번. 여기서 추천하고 3번 추천했는데 평균 매입 단가 낮춰져 가지고 있었는데 급등했는데 제가 2월 달에 추천할 때 자, 이 종목은 뇌전증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 처방제가 굉장히 처방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갈 수가 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언젠가는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했는데 좀 빨리 추천하느니라고 좀 빨리 추천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계 내려가게 됐습니다. 3번이나 추천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뇌전증 치료가 잘 나가고 있고 또 그 처방전 건수가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그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가. 그래서 지금 뇌전증 치료제 때문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상반기 흑자 돌아섰는데요. 흑자 전환했는데요. 향후에도 이 종목 굉장히 그리고 이 종목은 뇌전증 치료제를 기술 제휴를 한 게 아니고 직접 SK가 직접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 좋다.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은 파킨슨병이라든가 파킨슨병 또 지금 방사선 치료제, 방사선 의약품의 그 퓨처캠이라든가 동아ST, SK 바이오팜 했는데 굉장히 그쪽에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경계 계통에서 굉장히 항암 쪽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그룹에서 야심차게 바이오 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SK 바이오팜이고 SK 바이오팜의 그 최태원 회장의 딸 장녀가 거기에 장녀가 대표로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그룹의 장녀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룹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SK 그룹 차원에서 자금력도 충분하고 향후 빅파마로도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했다 조정으로 31세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지금 이번에 바이오 조정에서도 별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보인다면은 31선 가까이 온다면은 매수하든가 아니고 바이오 조정이 끝난다고 돌아선다 하면은 자, 이런 부분에서 매수합니다. 그냥 미처 31선까지 안 내려오는 종목들, 아까 니가캠, 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3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조정이 끝나면 바로 돌아설 겁니다. 그런 때는 바로 돌아서는 부분에서 매수입니다. 30일째 꼭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오 전체적인 조정이 보여서 이렇게 좀 늘었지 바이오의 조정이 끝나면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튀어 올라간다. 자, 많이 빠졌던 31일 빠졌던 종목보다도 물론 낙폭 과대로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덜 빠진 종목도 바로 올라간다. 돌아서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돌아서게 되면 이 점이 나옵니다. 상승 돌파 점이. 그러면 그때 따라서 산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SK 바이오팜 장기 보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자, 한미약품이 굉장히 예전에는 60만원, 70만원 갈 때 기술 수출을 여러 건 했습니다. 기술 수출을 여러 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 다시 계약 반려되고 또 계약 파기되고 그런 건들이 몇 건 있는 바람에 신용이 떨어져 넣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했는데요. 기술력은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임상 진행하고 전부 신기술은 무조건 신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신기술이 돼야 됩니다. 세계적인 월등히 좋은 신기술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비만 치료제 분야가 지금 미국의 릴라이 릴리 앵커에서 제파운드 곧 우리 한국에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자, 조만간에 또 릴라이 릴리 제파운드가 들어오고요. 그랬을 때, 자,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자,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자, 이 비만 치료제가 이고비를 넘어서고 제파운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개발해놓고도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지금 경쟁사하고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됩니다. 경쟁사가 이미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모든 성과가 임상 성과가 좋아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굉장히 잘 팔리고 인기가 좋고 있는데 위고비가요. 자, 위고비의 단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함이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제일 큰 부작용이 근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근손실. 그러니까 살만 빼야 되는데 근육도 같이 빠진다 이거죠. 근손실이 그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 근손실을 안 하고 근육은 빠지지 않고 비대한 살만 빠져야 되는데 같이 빠진다는 게 지금 단점인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그걸 해결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지금 미국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그때 한미약품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지금 펩트론이 또 릴라일리 앵코하고 계약이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니지만 향후 기술 계약을 해놨습니다. 협조해서 개발하겠다고 기술 합의를 해놨는데요. 자, 그 분야에서 또 먹는 위고비 주사로 주사 맞는 그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주사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비만 치료제, 먹는 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장기 지속형으로, 그러니까 페트론이 한 번 맞으면 약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장기 약이 지속되는 거. 그런 쪽에 더 뛰어나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약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약이 불편함을 좀 더 개진될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나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미약품에서 과연 그 성과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 한미약품도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일부 좀 매수를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그리고 퓨처캠이 방사성 의약품 쪽에 방사성 의약품.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암 치료할 때 방사선을 쫌니다. 그건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을 째서 죽이게 되면은 옆에 정상세포를 많이 파괴해서 또 그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요새 약품 속에 원자를 넣습니다. 방사성 원자를 약품 속에. 그게 방사성입니다. 그 약품 속에 방사성을 넣어서 그 방사성 항체가 약품이 들어있는 방사성 약품이 항체가 암에 가서 들어붙습니다. 암에 가서 이것도 표적입니다. 들어붙어서 이 방사선이 터집니다. 그때 가서 암에 붙어서 터지면 암을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는 전혀 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암 인자만 찾아간다. 암 인자만 찾아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암 인자만 찾아가는데 거기에 방사성을 넣습니다. 암 인자를 죽일 수 있는 방사선을 거기에 붙어서 터뜨린다. 그래서 다 사멸시킨다. 그래서 전립선암에서 전립선암이 수술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전립선암이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않고 이 방사성 의약품을 먹게 되면 이게 암 인자 찾아가서 암 인자를 다 없애기 때문에 수술 않고도 그대로 낫을 수 있다. 수술을 못하는 환자라든가 수술을 못할 수 없는 전이 된 환자라든가 굉장히 이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보면 좋지만 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도 방사성 의약품이 뜨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획기적이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쪽에서는 퓨처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동아 ST인데요. 동아 ST는 상장이 안 된 자회사, 100% 자회사에서 그쪽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는 동아 S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퓨처캠이 가장 앞서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자, 이 종목도 제가 같이 추천할 때, 여러분이 추천할 때 방사성 의약품, 자, 눌림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성과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또 학회에서 어떤 성과, 어떤 성과가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오릅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하다가 지켜보면서 조금씩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불타기 전법입니다. 모든 주식은 한 번에 처음에 많이 들어가서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아직 성과도 모르는데 몽땅 지분을 여기다 많이 지분을 뭐 10%, 15%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조금씩 잼만 날리라 이제 잼만 그래갖고 가는 거 봐갖고 계속 오른다 그러면 계속 투자하면은 그게 불타기로 늘어나면서 안정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먹어간다 이거죠. 그것이 불타기 전법입니다. 그래서 불타기 전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지금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투입해서 상황 보고 눌림목을 항상 주니까 항상 눌림목을 주니까요. 이 상향 우상향 가는 걸 보가면서 조금씩 지분을 늘려간다. 이런 전법을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종목들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만원 이하에서 시작 출발했습니다. 만원 이하.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만원 이하 때 긴가 민가 할 때 전체적으로 갖다 지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1% 이하에만 투자합니다. 뭐 0. 몇 프로 만원 이하 때 그때는 아직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잼만 날린다.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잼만 날리고 있다가 지금 현재 47,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만원 이하에서 계속 이렇게 들랑달랑 하면서 올라오면서 우상향 그리면서 그때마다 조금 확인이 되면은 조금 확인되면 좀 늘리고 계속 불타기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정을 조금만 보여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의 조정을 안 보였는데요. 돌아선다. 그때는 잽으로 조금만 날리라 이거죠. 잽으로 조금만 0.1% 정도. 예? 뭐 자기 투자금이 얼마에 따라 틀리지만 전체 투자금에 조금만 잽을 날리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더 조금 또 다시 조금씩. 그래서 만원 이하에서 쭉 사오신 분은 굉장한 지분도 늘어나면서 안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분이 굉장히 많겠죠. 처음 진입할 때는 항상 적게 진입해라. 처음 진입은 적게 진입.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투자금에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날아가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지만 만원 이하 때부터 쭉 해오신 분은 뭐 만원까지는 안 빠질 거니까 계속 지분을 늘려왔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바이오 종목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처음에 덕벅덕벅 아직 확인도 안 된 종목에 누구 뉴스만 듣고 그냥 덕벅덕벅 들어가서 실패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지금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데요. 이렇게 이 주가가 말해줍니다. 자, 이 종목을 설령 내용을 몰라도 주가가 말해준다 했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차트만 보고 있으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응한다 했습니다. 모든 정보에 앞서서. 가격이 내려든가 오르든가 반응을 하면 그때 가격이 반응하고 나면은 정보가 나온다. 나중에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요. 이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도 쭉 우상향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자, 우상향 오르는데 지금 눌림목이 올 때마다 조금씩 불타기로 매수해서 간다. 지금은 상당히 빠져서 60에서 밑으로 늘었는데요. 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짐으로써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크게 염려할 건 없고, 자,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매수 조금만 매수한다. 새로 진입하실 분, 그러니까 새로 진입할 분도 조금 들어가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불타기 하면 된다. 돌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오 종목은 하여튼 여러 종목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 처음에 첫 진입은 안타, 잼만 날린다. 첫 진입은. 그러니까 그냥 연습 삼아서 조금만 날리고 날라가도 괜찮다. 아무 지장이 없다. 내 자산에. 그런 계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유한양행,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쪽에 지분이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겠지만 아직 지분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유한양의 알테오젠, 니가캠 이쪽이 조정이 오면 우선 그쪽을 편입해야 되고요. 그쪽도 처음 들어갈 때는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야지. 아무리 알테오젠, 니가캠이더라도 항상 제가 단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제일 저가에 많이 잡히고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단계 받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단계 받쳐야지 한목에 많이 잡아버리면 조정했을 때 대책이 안 쓴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 여러분 최근에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세트가 순환매 되면서 조정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도 중에서 10개 종목 정도는 항상 포트에 담아놓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